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모든 대통령실의 수석 실장들 모두 이제 바꾸겠다라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의를 밝혔습니다. 당, 정, 대통령실 모두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국정 운영 방향도 국정 운영 스타일도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국민들과 소통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야당과 협조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모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송은재 TV의 회원분들과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번 총선은 단순한 총선이 아니다. 국회의원 한두 명을 뽑고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고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뛴다는 생각으로 송은재 TV 방송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 여론을 모아서 정치권에 전달도 했고 정치권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도 했습니다. 외람될지 모르지만 정말 투표를 해야 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이 보수 우파 투표장으로 모두 나서야 한다. 사전투표도 해야 한다.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했습니다.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108석,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108대 19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 또 탄핵 저지선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은 과반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과반을 국민의힘이 획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또 외람되게 목표까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측까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51석을 차지해야 한다. 차지할 것이다. 이 차지하는 부분에 모든 힘을,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야 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참패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쁜 것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 어려운 것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인 상황이 이제 나빠지게 되면 이것도 나빠지고 저것도 나빠지고 이런 것이죠.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정말 무서운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이 무엇을 할 것이냐? 이재명 조국은 헌법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목적입니다. 이재명 조국이 저렇게 비상식적인 공천을 하고 저렇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저렇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저런 승리를, 이권 카르텔로 인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것, 그게 초래할 결과는 어떤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헌법 개정입니다. 조국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하는 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임기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에 아예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끝낸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헌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 이 목표가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제 곧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엄청난 법안들을 쏟아내게 될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행사하지 않든 막 쏟아내게 될 겁니다.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별의 별 특검법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끝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헌법 개정을 통한 윤석열 정부 중단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이걸 막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국정운영 쇄신, 인적 쇄신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핵입니다. 헌법 개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총선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이 총선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 선거라는 게 지고 나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건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게 잘못한 겁니다. 선거라는 게 지고 나면요. 이 선거는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정말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적과 아군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적을 많이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힘이라면 참고 다 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선거가 끝나자마자 벌써 이준석, 이재명은 이제 짐짓, 점잖은 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 별의 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당 안팎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꼬고 조롱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과정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송재TV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속 시원하게 하면서 방송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재명 조국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걸 상식선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냐. 제 송재TV도 댓글을 읽다 보면 참 아픕니다.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래서 그만큼 더 이제 아픈 것이죠. 그런데 아파할 여유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태풍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선거 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붉은색이 영남에 갇혔습니다. 이제 한강에 교두보 몇 곳을 남겨두고는 영남으로 갇혀버렸습니다. 영남 강원 정도입니다. 푸른색은, 민주당의 푸른색은 이 호남을 넘어서 수도권, 충청을 장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선거 기간 중에 의대 증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기를 했다. 빨리 바꿔야 할 것을 바꾸지 않았다. 한동훈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야 할 때 제대로 각을 세우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과 완전히 화합해야 될 때 또 화합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선거에 지고 나면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서 저도 전혀 생각이 달랐지만 그런 정말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고도의 정무적 감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이건 전쟁터에서 대장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마저 한동훈 위원장이 대장인 만큼 이 전쟁을 이끌어야 될 사령관인 만큼 판단을 맡겼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영남과 수도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보수가, 우파가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까지 모두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분열이 되면 선거 전략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 민주당 쪽은 호남과 수도권이 과정은 어땠든 간에 하나로 뭉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권 카르텔입니다.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모든 또 범법자끼리의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 쪽은 영남의 생각과 이 수도권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균열을 많은 사람들이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그걸 이용했고 이간시켰습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지 않았다. 좀 더 각을 세워야 한다. 엄청나게 각을 세웠습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제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그 매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해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소통하든지 이런 방법들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바뀌지 않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훨씬 좀 더 유연한 부분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이 어떻게 한 몸이 돼서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균열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다시 하나로 뭉치게 만들 것인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쇼도 생각할 수 있고 평소에 이 보수 우파의 이익을 위한 이 동맹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가야 될 것인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지역적인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되는가.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쇼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수가 진보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보수가 우리 국가의,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주류입니다. 지금은 뭐 반반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반을 넘는다라고 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중도층을 끌어와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 보수라는 이름으로, 우파라는 이름으로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대통령 선거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보셨다시피 저는 지금도 50석입니다. 40석에서 50석이 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는지, 왜 국민의힘 쪽으로 오지 않았는지, 그 500표, 이 1000표,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이 500표, 1000표가 3, 40곳이 넘어가고 넘어오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그 방법을 정확하게 집어내지는 못합니다. 물론 양당이 이제 또 이 총선에서 이긴 것, 진 것, 그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건 흐름이다. 영남은 확실하게 낙동강 벨트는 한강 벨트보다 어쩌면 더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낙동강 벨트는 확실하게 이제 이 보수 우파 국민의힘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강 벨트에 거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한강 벨트에 거점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패하기는 했지만 너무 아프기는 하지만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보수 우파의 새로운 리더십을 봤습니다. 이건 보수 우파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산만큼이나 귀중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자산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귀중한 경험이었다라고 보고요. 한동훈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되찾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의 말처럼 목련이 필 때 승리하자라고 했는데 목련처럼 졌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다시 목련은 핍니다. 한동훈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찾는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사랑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원희룡이라고 하는 비록 이재명과 정면 대결에서 아깝게 패하긴 했지만 원희룡이라고 하는 정치적 자산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제가 지난 30년, 40년간 오랫동안 개인적인 관계 또 기자와 정치인으로서 관계를 맺어왔던 김태호입니다. 김태호가 지고 있다. 김태호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묻고 또 당에서도 물을 때 제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김태호는 이긴다. 선거의 달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선거를 하는 방법과 수준에서
김태호는 달인입니다. 저는 이 1%의 차이는 뭐 정말 누구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그냥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흐름으로 김태호는 이길 것이고 김태호는 이겼습니다. 이 김태호라고 하는 이 또 보수의 소중한 자산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한동훈은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한동훈에 이어서 누가 이 당권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이 보수 정권을 지켜낼 것인가? 저는 원희룡, 김태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봅니다. 원희룡, 김태호, 나경원도 있고 안철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몰려오고 있는 태풍의 성격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총선은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전국을 흐르는, 전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3년 뒤니까 멀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이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동력, 그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안철수, 나경원, 김태호, 원희룡, 한동훈, 홍준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대선으로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전체를 쇄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거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적과 아군을 가르는 것이 대선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국면에서 제가 과반 획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 지금 200석이냐 190석이냐 이 크게 의미 없습니다. 언제 어떤 배신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어떤 또 융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조국과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정부를 하루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헌법을 바꾸는 것이 나을 것이냐, 대통령 탄핵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해오게 될 겁니다. 이걸 막아내는, 가장 앞장서서 막아내야 될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적합하냐라는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고 하루빨리 뽑아야 한다. 하루빨리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이 또 대통령실도 모두 쇄신을 하고 필요하면 야당과 협의하겠다, 소통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잘 합니다. 또 도어스태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해냈습니다. 정치인도 누구나 자기의 장점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최소화시키고 장점으로 승부해 가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것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매일같이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고 곧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구속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으로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당정 이 모두 쇄신하고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새로운 리더십도 선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도 아프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좀 더 진정성을 갖고 방송을 하겠다라는 말씀,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